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들어온 프로젝트 결과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배경을 시작으로 향후 과제까지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남겨놨으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드론은 조정기나 GCS 같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 없이는 제어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자연어 명령을 통해서 드론을 조정하고자 했고, 드론에 단순히 AI를 연결시키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우분투 22.04 PS4 오토파일럿과 개발 툴은 VS 코드를 사용했고, 노스투는 험블을 사용했습니다.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AI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벌테스트 AI라는 서비스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미나이 1.5 플래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큐브라운드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파라미터 설정을 위해서 파라미터 설정이 유용하다는 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라즈베리 파이는 현재 드론을 조정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추후에 컴퓨터 비전이나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FC의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로스툴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네 번째인 PS4 공식 표준 인터페이스에 집중했습니다. 기존에는 마블링크를 사용했지만 현재 추세는 로스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개발해보았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흐름은 사용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명령은 AI가 받고 AI가 JSON 파일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JSON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한테 전달하고,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 JSON 파일을 로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것을 마이크로 SR 심의를 통해서 드론한테 전달을 하고 드론은 그 상태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실시간 정보를 큐그라운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169, 6과 같은 애매한 명령을 했을 경우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3m 169 6시 방향으로 2m 전진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LLM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JSON 파일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잘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롬프트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AI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 규칙을 걸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레드 좌표계를 명시하는 겁니다. 레드 좌표계는 노스, 이스트, 다운 방향을 양수로 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론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기수 기준으로, 그냥 드론을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방향을 정해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 코딩은 군사 작전을 하면은 시계를 통해서 방향을 기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값은 사람이 예시가 있으면은 대답을 더 잘할 수 있듯이 AI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있으면은 더 대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주어주고 JSON 파일 외의 출력을 차단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다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제어는 크게 5가지입니다. 기본 제어, 상대 이동, 위치 도피, 시계 제어, 복합 명령어인데, 기본 제어는 이륙과 착륙 같은 명령어고, 상대 이동은 드론 기준으로 앞으로가, 뒤로가,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위치 도피는 이전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명령어입니다. 시계 제어는 9시 방향이나 6시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가 1번과 2번 같은 행동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I 성능 때문인지 3번, 4번은 80%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겠습니다.
현재 3m 이륙 체중을 넘겨고 싶습니다. 잘 이륙하는 모습이고 고속도 회전 후 앞으로 2m 고속도 회전하고 앞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9시 방향으로 3m 이동해서 했을 경우에 드론 기준으로 9시이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전 위치로 가죠. 처음 위치로 가죠 하면은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PS4 메시지 보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전 기술에서 했던 뒷화물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몰랐지만 중간에 토픽이 제대로 통신이 안 됐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다가 PS4 공식 문서를 보니까 메시지 버전이 맞지 않으면 토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LMM의 응답 지연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는 2배속이었지만 생각보다 응답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온디바이스 LMA AI를 만들어가지고 응답 지연 시간을 0.3초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통신 방식입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같은 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LTE나 5G 같은 모듈을 탑재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한 자연어 비행은 되는 것을 확인했고 음성 인식 통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전 장애물 회피와 자율 정찰 비행입니다. 현재 PS4 저수중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한 것은 타겟 고정 추격입니다. 타겟을 보고 드론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타겟을 고정하고 드론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AI가 대답을 매번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상대 이동 요직은 저희가 프롬프트에 제시함으로써 AI가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합력 제어에서도 마찬가지로 1시에서 12시까지를 계산하는 게 AI가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12시에 라디안으로 정하고 1시, 4시 각 시간별로 특정 라디안 값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단 거리 정교화입니다. 만약에 9시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면은 제가 여기서 9시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동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지정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을 경우 카메라는 정면을 보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제자리 회전을 통해서 9시 방향을 본 다음에 9시로 이동하는 그런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니콜이라는 JSON 파일에 니콜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이전과 처음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알려줘서 AI의 계산을 더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다음. 푸시와 프롬프팅을 적용함으로써 예시를 주어집니다. 예시는 크게 5가지인데 더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과적합이라고 생각해서 5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주어줌으로써 JSON 파일만 출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함수 스키마입니다. 래퍼 부분은 명령 실행 직전에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드론이 이동하기 전에 자기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히스토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는 투표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JSON 파일 중에 아까 말한 유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처음과 이전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처음은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0번지에 위치해 있고 이전은 마이너스 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래퍼라는 함수가 자기 위치를 지정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2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그하고 휴로라 로라는 이제 저희 과정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구현할 때 학생들한테 스크립트하고 함수 스키마 선에서 이제 구현을 하도록 저기 지도를 했었거든요. 딱 거기에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지도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기 이 LLM 쪽을 아마 좀 이번에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스크립트도 어느 방식으로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함수 스키마를 저기 설계하는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왔던 아무튼 좀 그랬던 분야였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다양한 명령을 이론 지역으로 어떻게 변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예시 페이지인데 잠시만요. 아키텍처 다음 페이지. 10번 페이지 보시면은 다양한 명령을 합니다. 그럼 LLM이 AI가 대답하는 형식은 JSON 파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X축으로 얼마큼 이루어질지, Y축으로 얼마큼 이루어질지, Z축으로 얼마큼 이루어질지 말해준 다음 요는 현재 값도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JSON 파일로 형식으로 이렇게 얼마큼 움직일지 정해줘서 AI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JSON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이 파일에서 다시 노스트 토픽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마이크로 SIC가 PS4 언어로 바꾼 다음에 드론을 조각하는 겁니다. AI가 대답하는 형식은 JSON 파일입니다. 저희가 명령을 하면은, 아니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3m 169 6시 방향으로 2m 전진했을 경우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데 이 좌표가 JSON 파일 형식입니다. AI가 실제로 대답하는. 음성을 넣은 건 아니죠? 예, 음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음성을 넣은 건 지금 아니죠?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SM 이제 졸음 감지하는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정양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온 디바이스에 올리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3, 4, 오렌지 5까지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성능 비교까지 마치고 이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졸음 운전을 감지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중점으로 둔 게 마스크를 썼을 때 졸음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이제 졸음을 감지하는데 디립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졸음을 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셋 구축과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래서 데이터셋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카글에 있는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총 24,000장, 이제 입이 하품하는지 안 하는지는 4,000장, 그다음 이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7,500장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학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사진 데이터 정교화를 위해서 150 x 150으로 맞췄고, 이제 3채널, 그래서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 회전이나 밝기 등으로 해서 데이터를 또 증강했고,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사이즈 64로 했고, 이제 F혹은 이제 처음에 50으로 설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학습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아서 3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된 모델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에 올리기 위해서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TF 라이트 변환도 하였고, 그다음 이제 오렌지 파이 5을 올리기 위해서 RKAN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이제 학습 결과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눈, 입, 마스크 다 이제 학습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됐고, 이제 손실력 또한 이제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 얼굴을 인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고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마스크를 썼을 경우
이제 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통해서 이제 졸음을 탐지할 거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이제 눈이랑 입, 그다음 68개 랜드마크를 이제 전부 사용해서 졸음을 탐지합니다. 그렇게 이제 졸음을 탐지하고 나서 이렇게 졸음 경보가 출력되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계속 이제 디립을 이용해서 졸음을 감지했다고 했는데, 우선 디립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디립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있으면은 픽셀 밝기 변화를 통해서 사람 얼굴 윤곽을 알아내서 눈, 코, 입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얼굴을 탐지하기로 하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호구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 얼굴을 찾고 그 찾은 얼굴에다가 이제 68개의 점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마스크를 쓰면 이제 마스크는 보통 흰색이거나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써버리면은 이 픽셀 밝기 차이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 디립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서 이게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다, 얼굴인 거 자체를 인식을 못해서 그 다음 기능이 이제 점조차 찍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일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 얼굴인 거를 인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을 찍는, 흔히 말해서 쉽게 하면 디립을 속이는 그런 방식을 구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RS10 SSD를 이용해서 사람 얼굴을 탐지를 하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을 써도 마스크를 써도 사람의 얼굴을 인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인지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치고, 이제 디립 입장에서는 바운딩 박스가 여기 쳐져 있네, 그럼 여기 얼굴이 있겠구나 하고 거기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봤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파이프라인별 이제 모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얼굴 인식, 아까 RS10 SSD로 했고, 이게 입력은 300x300으로 해서 그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크를 썼을 때나 안 썼을 때나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저렇게 초록색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약간 제가 기능을 추가한 게, 이게 사람의 얼굴을 바운딩 박스를 치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센서 노이즈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을 제대로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센서 노이즈에 대한 보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이 그냥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이거 박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좌표를 동결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 노이즈 차단을 이용했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마스크 판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마스크 썼냐 안 썼냐 이제 투 클래스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쓰고 벗는데 0.1초나 0.2초나 그렇게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냥 저희는 온 디바이스 올리는 게 목적이어서 최적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스크 판단 부분은 약간 프레임 스킵을 정도해서 뭔가 최적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5프레임당 한 번씩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APU 부하를 80%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랑 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였고,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을 통한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을 이제 15픽셀 정도 크롭하였고, 입은 이제 40픽셀 정도 크롭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또 고개 숙임도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있을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FSA 넷이라는 걸 통해서 고개 숙임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앞으로 고개 숙이는 이 피치 값을 이용해서 고개 숙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바운딩 박스를 치면은 이렇게 얼굴 전체를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머리카락 이마 사이에서 걸립니다. 근데 이 박스로는 이제 고개 숙임을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해서 고개 숙임을 판단하는 이 박스를 더 확장해서 하나 추가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확장해서 더 큰 박스를 통해서 고개 숙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졸음 경보 발생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AI가 뭐 이제 눈이 판단했을 때 70% 정도 눈을 감고 있을 확률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눈에 대한 경보가 출력이 되고 이제 1분 동안 하품을 3번 한다. 그럼 하품에 대한 경고. 이제 그 다음에 고개 숙임이 또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럼 고개 숙임에 대한 경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실행 예시 사진들이고 이 사진 보면 알다시피 박스가 이게 2개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보라색 박스가 고개 숙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별 성능 비교를 간단하게 보면은 라즈베리 파이 3, 5, 그 다음 오렌지 파이 5 플러스에 다 탑재를 해봤고 아무래도 오렌지 파이 같은 경우는 NPU가 달려있다 보니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연 영상 한번 보고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품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고 고개 숙이는 것에 대한 경고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썼을 때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스크 썼을 때, 그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클러스 프로젝트 할 때 그 두 조가 아다스였고 한 조가 조롱조였는데 그 한 조가 저기 태용 씨 있던 걸 주셨어요. 태용 씨가 했을 때는 저희 모델 앙상블로 해서 했었던 거여서 제가 그때 테라스 그 프로젝트 지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조가 저기 누가 그 앙상블 알죠? 누구였죠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되게 나도 이렇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구현했었습니다. 근데 그 D라이브를 굳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했을 때는 사실 미디어 파이프가 제일 성능이 좋았어가지고 했었는데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미리 학습이 돼 있는 그런 경량화 모델이어서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다 탐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처음에 프로젝트 방향을 CNN 플러스 D립을 이용해서 하기로 박았고 거기서 최적화 시키는 걸 경량화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D립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요셀이 라즈베리 파이 3하고 D립하고 아주 굉장히 그 온디바이스는 아니 현장 가면 경량화가 하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열악한 상황에서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도전해서 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그냥 클라우드 방식도 있는데 왜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주셨을까요? 클라우드 방식 말씀하십니까? 왜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하셨을까요? 그럼 제가 잠깐 조영 선생님 새로운 차 같은 경우는 다 달릴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차는 못 따라요. 기존의 차에 달려면은 우리가 그 블랙박스도 내비게이션도 처음에 차에 없었거든. 누군가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달 때 그때 이제 온디바이스를 해야만 그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도가 됐어요. 또 있고 온디바이스에 올려서 저희는 또 프로젝트 목적 중 하나가 경량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온디바이스에 올려서 경량화를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저건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어떤 거, 언어는 어떤 걸 쓰셨어요? 언어는 파이썬으로 구축했습니다. 파이썬을 쓰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CNN이랑 D립을 썼다고 하셨는데
아, 예, 맞습니다. 동남아에 초점했습니다. 그거를 하실 때 어려운 점 어떤 점 있으셨어요? 어떤 점은 처음에 그냥 눈이 크거나 이목구가 뚜렷하신 분들은 구분이 잘 되는데 눈 크기가 작다든지 안경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을 더 다양하게 보고 이제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차츰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야간 주행 때문에 불도 꺼보고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